안녕하세요. AWS 분석 스페셜리스트 SA 김성현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리인벤트에서 소개된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대해 공유 드리겠습니다. 분석 서비스들은 제가 공유해 드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시니어 스페셜리스트 SA 이덕현 님이 공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석 서비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리인벤트에서 분석 서비스에 여러 혁신적인 기능 추가 및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AWS 분석 서비스들을 중심으로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플랫폼입니다. 많은 고객들에게 AI 모델 구축 및 학습을 위해 활용되던 세이지메이커가 세이지메이커 플랫폼으로 새롭게 진화하였습니다. 모든 데이터에 대한 통합 억세스로 분석 및 AI를 위한 혁신적인 통합 경험을 제공합니다. 새롭게 진화된 세이지메이커는 데이터, 분석, AI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중심지입니다.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하고 분석 및 AI까지 접목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세분화됩니다. 데이터, 분석, AI팀을 하나의 도구로 모을 수 있는 유니파이드 스튜디오,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의 모든 데이터 통합을 위한 레이크하우스, 데이터 및 AI에 대한 검색, 거버넌스 및 협업을 위한 데이터 앤 AI 거버넌스, 이 기능들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또한 고객들에게 사랑받던 기존 세이지메이커는 한층 강화된 AI 기능과 함께 세이지메이커 AI에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유니파이드 스튜디오는 아마존 데이터존을 기반으로 단일 환경에서 모델 개발, 생성형 AI, 데이터 처리 및 SQL 등 분석 서비스 전반에 걸쳐 통합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본 그림은 세이지메이커 유니파이드 스튜디오 환경 페이지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데이터, AIML 작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ML, 생성형 AI 모델 개발,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 개발, 데이터 프로세싱 및 SQL, 데이터 앤 AI 거버넌스 기능을 통합된 뷰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프로젝트 관련 리소스를 하나의 통합된 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WS의 다양한 도구들을 원활하게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쿼리, 모델 등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Q를 통해 생성형 AI 기반의 지원을 받으며 개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유니파이드 스튜디오에서는 데이터 과학자, 분석가 및 ML 전문가가 노트북이나 AI 모델 또는 분석 아티팩트가 포함된 공유 프로젝트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AI로 모델을 학습, 배포하고 베드락 IDE로 맞춤형 생성형 AI 앱을 빌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 EMR로 데이터 준비 및 통합, 아마존 레드시프트를 사용하여 빠른 SQL 실행, 이 모든 작업을 통합된 경험으로 제공합니다. 세이지메이커 레이크하우스는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주요 특징으로 첫째, 아파치 아이스버그 엔진을 통해 레드시프트 데이터에 직접 액세스 가능합니다. 둘째, S3의 완전 관리형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지원하며 마지막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레이크 전반의 단일 거버넌스 정책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레드시프트, 다이나모DB, 그리고 외부 소스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어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이 가능합니다. 세이지메이커 데이터 및 AI 거버넌스는 데이터 및 AI 자산의 카탈로그 작성, 검색 및 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마존 데이터존 기반의 세이지메이커 카탈로그를 중심으로 구축되었으며 유니파이드 스튜디오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레파지토리를 제공합니다. 이 통합 카탈로그를 통해 데이터와 모델을 검색, 액세스할 수 있고 데이터와 AI 자산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품질 자동화 및 모니터링, 민감한 데이터 탐지, 데이터 및 ML 계보, 감사 기능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입니다. 오픈서치에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 소스별 각각의 오픈서치 대시보드 엔드포인트와 기타 분석 도구로 탐색해야 했습니다. 이제 오픈서치 UI로 하나의 엔드포인트에서 오픈서치 클러스터, 서버리스 컬렉션, S3 데이터 소스 및 클라우드 와치 로그 등 여러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여 모든 데이터를 단일 환경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오픈서치 내에서 S3 및 S3 기반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S3와 제로에이티엘 통합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복잡한 추출, 변환, ETL 파이프라인 구축 또는 S3에서 데이터를 복제하는 추가 작업 없이 오픈서치에서 S3 데이터에 대한 대화형 분석 및 데이터를 직접 커리할 수 있습니다. 오픈서치의 데이터 노드는 기본적으로 코디네이터 노드 역할도 함께 수행합니다. 이때 오픈서치 전용 코디네이터 노드를 도입하면 데이터 노드는 코디네이션 활동에서 벗어나게 되어 인덱싱 처리량이 최대 15%, 검색 처리량이 최대 20%가 향상됩니다. 또한 클러스터 복원력도 향상되어 더 안정적인 클러스터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사용자 지정 플러그인은 언어 분석, 사용자 지정 필터링 및 순위와 같은 영역에서 기능을 확장하여 개인화된 검색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플러그인 관리 옵션입니다. 분석 플러그인에서는 텍스트 처리를 위한 사용자 지정 분석기, 캐릭터 토큰화기 또는 필터를 추가하여 분석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검색 플러그인에서는 사용자 지정 쿼리 유형, 유사성 알고리즘, 제한 옵션 및 집계를 사용하여 검색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레드시프트입니다. 이제 레드시프트는 세이지메이커 레이크하우스와 원활하게 통합되므로 레드시프트 및 아마존 S3 데이터 레이크 전반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여 단일 데이터 사본에서 분석 및 AIML 어플리케이션을 기존 데이터 아키텍처 변경 없이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파치 아이스버그 호환 도구와 엔진으로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쿼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공유를 통한 다중 데이터 웨어하우스 쓰기 기능이 출시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데이터 공유는 읽기만 지원했기 때문에 다양한 읽기 워크로드를 확장하고 격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중 웨어하우스 쓰기를 사용하면 공통 데이터에서 실시간으로 협업하고 여러 워크로드가 공유 데이터베이스에 동시에 데이터를 쓸 수 있습니다. 레드시프트의 S3 자동 복제 기능을 사용하면 추가 도구나 사용자 정의 솔루션 없이도 S3에서 지속적인 파일 수집을 설정하고 새 파일을 레드시프트 테이블에 자동으로 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S3 접수사에 새 파일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레드시프트 테이블에 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동 복사 작업은 이전에 로드된 파일을 추적하여 수집 프로세스에서 제외하며 신규로 추가된 파일만 자동 복사됩니다. 다음은 아마존 EMR과 AWS 글루입니다. EMR은 7.5 버전이 발표되어 라이브러리 버전이 업데이트되었고 관리형 스케일링의 고급 조정 기능이 추가되어 요구사항에 따라 리소스 사용률 및 성능 수준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어 비용 최적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EMR 서버리스의 작업 실행 동시성 및 대기열 제어 기능은
최대 동시 실행 작업 수를 수행하고 제출된 다른 작업을 자동으로 대기열에 추가합니다. AWS 글루는 5.0 엔진 버전이 발표되었습니다. 라이브러리 버전이 업데이트되었고 세이지메이커 유니파이드 스튜디오 및 레이크하우스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아파치 스파크 작업에 대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두 가지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생성형 AI로 스파크 작업 문제의 원인 분석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권장 사항을 제공하는 기능이 추가되었고, 생성형 AI로 기존 글루 스파크 작업을 최신 글루 버전으로 업데이트 및 마이그레이션 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들도 많은 향상이 있었습니다. 아마존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즈는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3.0을 사용하면 이전 버전에 비해 비용을 최대 33%까지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온디맨드 모드는 기존 처리량의 5배 늘어난 초당 최대 10GB의 스트림 쓰기 지원 및 최대 20GB의 스트림 읽기를 지원하도록 자동으로 확장됩니다. 아마존 데이터 파이어홀스는 목적지로 아파치 아이스버그 테이블 및 스노플레이크가 추가되었고, 소스로 포스트그레스, MySQL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마존 매니지드 서비스 포 아파치 플링크는 플링크 버전이 1.20.0이 추가되었고, 새로운 커넥터들도 추가되었습니다. 아마존 MSK는 카프카 버전 3.7이 추가되었고, 익스프레스 브로커 유형이 추가되어 카프카를 더 간단하게 관리하고 대규모로 실행할 수 있으며 예상 지연 시간이 짧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리지 관리 없이 무제한의 완전 관리형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빠른 조정 처리량 증가, 유지 관리 기간이 없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등 장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브로커 제거 기능이 추가되어 MSK 인프라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 리인벤트 분석 서비스에 대한 공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설명할 데이터베이스 시니어 스페셜리스트 솔루션스 아키텍트 이덕현입니다. 다음으로 리인벤트에서 공개된 데이터베이스 부분의 신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인벤트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능 추가 및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오로라 DSQL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로라 DSQL은 트랜잭션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서버리스 기반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이며 멀티 리전 간 액티브 구성이 가능한 서비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로라 DSQL은 포스트그레스QL에 호환되며 포스트그레스QL용 일반 클라이언트 드라이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됩니다. 오로라 DSQL은 모든 규모의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크기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확장 가능한 기능입니다. 하루 몇 건의 트랜잭션이 처리되는 DB에서 초당 수백만 건의 트랜잭션이 수행되는 상황까지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오로라 DSQL은 다이나모 DB와 같은 서버리스입니다. 따라서 모니터링하고 패치하고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여러 가지 보안 규정 등의 규정 준수에 대해서 걱정해야 할 확인 가능한 인프라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오로라 DSQL은 다이나모 DB처럼 리전 안에서 VPC 외부에서 구성됩니다. 멀티 리전 구성의 경우에는 리전 간에는 동기 방식으로 데이터가 싱크됩니다. 오로라 DSQL의 데이터베이스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IAM 등의 정책을 변경하거나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트랜잭션을 확인하는 것 이외에는 인프라에 대해서 더 이상 확장이나 최신 패치를 적용하는 것, 모니터링 등 인프라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중 지역 구성에서 99.999%의 가용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가용성이 높은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오로라 DSQL은 트랜잭션 및 세션 라우터, SQL을 실행하는 쿼리 프로세서,
격리를 수행하는 심사자, 어주디케이터, 원자성과 내구성을 전달하는 저널, 인덱스와 데이터를 작성하고 푸시다운 컴퓨팅을 처리하는 스토리지가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계층은 수평으로 확장됩니다. 또한 특정 작업 부하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독립적이고 동적으로 확장됩니다. 따라서 작업 부하가 매우 읽기 중심적이라면 더 많은 복제본을 사용하여 저장소 확장이 가능합니다. 쓰기 작업이 많을 경우에는 DSQL은 서버리스 서비스라서 실제로는 볼 수 없지만 저장소가 더 많은 장소와 더 많은 저널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읽기와 쓰기 작업을 할 때마다 많은 SQL을 실행하면 쿼리 프로세서도 늘어납니다. DSQL의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기능을 완전히 분리한 것입니다. 포스트그레스 엔진 자체는 쿼리 프로세서 계층 내부에서 실행되고 나머지는 모두 직접 구현하였습니다. 이제 오로라 DSQL의 확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산 시스템에서 확장성은 기본적으로 구성 요소 간의 조정을 피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모든 구성 요소가 모든 요청에 대해서 다른 모든 구성 요소와 통신해야 하는 경우 시스템은 확장할 수 없습니다. 분산 시스템에서 조정 및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확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복원력과 안정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층에서 트랜잭션 커밋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몇 가지의 읽기와 쓰기를 수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읽기 작업은 라우팅 계층을 거쳐 쿼리 프로세서로 전달되고 이후 쿼리 프로세서는 필요한 데이터 샤드의 올바른 스토리지 복제본이나 일부 복제본을 선택하여 해당 복제본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리더 샤드도 없고 모든 샤드에 리더도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것을 선택할 필요 없이 어떤 저장소나 저장소 샤드의 복제본을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있는 특정 샤드와만 통신하면 됩니다. 쓰기는 쿼리 프로세서에서 끝납니다. 그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쓰기는 시스템의 다른 부분과 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격리 구현이 훨씬 쉬워집니다. 쓰기는 또한 쿼리 프로세서 간에도 통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계층의 확장성이 훨씬 더 용이합니다. DSQL은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쿼리의 커밋 시점에는 내구성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확장 가능하게 트랜잭션을 실행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트랜잭션의 실행에 3개의 심사자 중에서 2개가 필요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3개의 심사자 샤드 중에서 2개에 걸친 데이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해당 심사자들을 대상으로 분산형 격리 검사 프로토콜을 실행해야 합니다. 원자적 쓰기를 보장하는 하나의 저널에 원자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당 저널에서 기록된 키가 들어있는 저장 엔진은 해당 저널에서 키를 추출하여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트랜잭션에 관여하지 않은 키가 저장된 저장 엔진은 이 트랜잭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는 역시 확장성에 도움이 됩니다. DSQL에 이어서 아마존 오로라와 관련하여 이번 리인벤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오로라 서버리스와 관련된 유용한 변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존 오로라 서버리스는 ACU, 오로라 캐퍼시티 유닛 최소값이 기존 0.5에서 0 단위까지 조정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번 출시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연결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결이 요청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재개되고 애플리케이션 수요에 맞게 확장됩니다. ACU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고객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비활성 기간 동안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ACU 최대 수치를 기존 128에서 256으로 2배 확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로라 서버리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기준 최대 사이즈는 기존 256GB에서 512GB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at AW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at AWS는 AWS 인프라 위에서 구동되는 OCI,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at AWS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at AWS는 AWS에서 실행되는 OCI 인프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의 예시를 보면 AWS 리전 안에 애플리케이션 VPC가 있으며 AWS 인프라 내부에 오라클 엑사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즉, 실제로 OCI 하드웨어가 AWS 리전 안에 위치하게 되며 실제 OCI 리전에서 원격으로 관리됩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쉽게 연결이 되도록 구성되었으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at AWS 데이터베이스로의 연결을 용이하게 하는 가상 네트워크를 이용하였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at AWS에서 고가용성 및 재복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가용성을 위해서 두 개의 에이지가 있으며 각각 엑사데이터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엑사데이터 클러스터 2를 에이지 1에 구성하였으며 같은 리전의 다른 에이지에서 데이터 가드를 통해서 연결되는 두 번째 클러스터를 구성하였습니다. 같은 리전 간 다른 에이지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리전 간 재복구를 위한 다른 리전에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객분들께서 여러 VPC를 구성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VPC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개의 VPC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피어링해서 한 VPC에 EC2 VM 세트를 두고 다른 VPC에 EKS를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VPC를 사용하더라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에 피어링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다이나모 DB에 대해서 리인벤트에서 공개된 주요 두 가지 변화, 글로벌 테이블에서의 스트롱 컨시스턴시가 지원된다는 점과 제로 ETL을 통해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레이크하우스와 연동된다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이나모 DB의 글로벌 테이블을 사용하면 글로벌 데이터베이스가 구성되어 있는 모든 리전의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리전에도 변경 사항을 모두 복제합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단일 AWS 리전에서 보관하는 것에서 두 개 이상의 AWS 리전에 데이터가 있는 글로벌 테이블을 갖는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 가용성 목표를 99.999%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사용되는 위치와 사용자의 위치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므로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위치에 더 가까운 곳에서 데이터를 읽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이나모 DB의 글로벌 테이블에서는 그동안 최종 일관성, Eventually Consistency만 제공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프리뷰로 데모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강한 일관성, 스트롱 컨시스턴시를 지원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RPO, 복구 지점 목표를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이나모 DB의 글로벌 테이블에서 일관성의 두 가지 모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종 일관성의 경우에 리전 간의 데이터 복제는 글로벌 테이블의 기본 복제 방식이며 결과적으로는 데이터의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전 간에는 최대 한 자릿수 단위의 데이터 동기화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한 일관성의 모드에서는 다른 리전의 사용자도 즉시 변경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일관성을 갖춘 글로벌 테이블의 모든 복제본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강력한 일관성을 갖춘 읽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항상 최신 버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로 ETL은 데이터의 ETL 작업을 프로덕션 워크로드에 영향을 주지 않고 데이터를 복제 및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설계, 구축 등 관리할 필요가 없이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다이나모 DB는 제로 ETL을 통해서 아마존 레드시프트와 오픈서치와 연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레이크하우스와 제로이테일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마존 메모리DB와 관련하여 이번에 추가된 멀티리전 액티브와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메모리DB의 멀티리전 액티브 기능은 비동기 방식으로 리전 간 교차 방식으로 복제를 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11.9의 데이터 내구성을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5.9, 즉 99.999%의 가용성 SLA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보안 및 규정 준수 기능도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초 단위의 로컬 읽기 및 한 자릿수 밀리초 단위의 로컬 쓰기가 가능합니다. 발키의 오픈소스 API를 지원하며 모든 지역에서 단일 클러스터로 최대 500개 노드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빠른 레이턴시와 높은 가용성 SLA를 원하시면서 멀티리전 액티브 구성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메모리DB 멀티리전 액티브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메모리DB 멀티리전 아키텍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전 간 데이터 흐름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시의 경우 3개의 리전으로 메모리DB 멀티리전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먼저 발키 클라이언트에서 US 웨스트 2의 메모리DB 클러스터로 명령을 보내겠습니다. 예시는 키는 sun, 값은 yellow로 설정하는 발키 명령어 set을 실행하는 경우입니다. 메모리가 업데이트되고 명령이 메모리DB의 데이터의 내구성을 보장하기 위한 멀티-에이지 트랜잭션 로그에 기록됩니다. 내구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령이 유지되고 단일 리전의 여러 가용 영역에 복제될 때까지 발키 클라이언트의 확인 메시지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에크를 트랜잭션 로그 저장소로부터 받았으니 이제 클라이언트에 에크를 보낼 수 있습니다. 메모리DB 멀티리전 복제는 비동기식이므로 데이터가 다른 리전으로 복제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클라이언트에 회신했습니다. 트랜잭션 로그는 복제 인프라에 필수적입니다. 각 지역이 원격 트랜잭션 로그의 명령을 읽고 로컬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의 데이터를 복제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일 리전뿐만 아니라 클러스터의 모든 리전에서 데이터의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한 리전의 복구 작업을 다른 리전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99.99%의 가용성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구성입니다. 메모리DB 멀티 리전은 액티브이므로 프라이머리 리전, 세컨더리 리전과 같은 리전별로 별도의 역할이 없습니다. 클러스터의 각 리전은 각각 쓰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각자 작성된 데이터는 비동기 방식으로 메모리DB 멀티 리전으로 구성된 다른 리전으로 전달됩니다. 방금 전의 예시와 달리 다른 리전에서 작성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리전이 동시에 쓰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 여러 리전에서 동일한 키를 업데이트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할 것입니다. 여기서 US 웨스트 2와 US 이스트 1에서 모두 동일하게 키는 sun을 동시에 다른 값으로 각각 업데이트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데이터 충돌, 컨플릭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메모리DB 멀티 리전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충돌 문제가 발생하면 더 최신의 변경값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충돌 해결 전략을 일반적으로 Last Writer Win이라고 합니다. 메모리DB에서는 이러한 Last Writer Win 방식으로 데이터 컨플릭트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넵튠과 관련하여 추가된 그래프 RAG with 아마존 넵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RAG with 아마존 넵튠의 특징은 넵튠을 벡터 저장소로 사용하면서 RAG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고급 지식이 없이도 넵튠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준 베드락 워크플로우를 통해 RAG 애플리케이션을 프로비저닝만 하면서 벡터 저장소로 아마존 넵튠 어널러틱스 그래프 RAG를 선택하기만 하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분석과 데이터베이스 부분의 리인벤트 2024에서 발표된 주요 신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션 서베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